어깨 쪽 순환은 어떤가요? 링겔 부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진우 원장이 회진을 돌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물상에서 다친 박지희는 간호사가 이미 꽂아둔 링겔 부위가 조금 아프다고 답했어요. 67살 베테랑 의사가 링겔 주변 혈관 상태를 확인하려고 팔뚝을 살짝 돌리는 순간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팔뚝 안쪽에서 발견한 작은 별 모양 점이 30년 전 기억을 폭발시켰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성모병원 응급실은 고요한 정막 속에서 형광등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7살의 서진우 원장은 밤새 연달아 들어온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해온 그였지만 여전히 한 명의 환자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신념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왼손 등에 남아있는 화상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서진우는 다음 환자의 차트를 확인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흉터는 여전히 가끔씩 아려왔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피로가 쌓인 날에는 더욱 그랬어요. 서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환자를 살려도 정작 자신이 지켜내지 못한 그 작은 생명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재혼한 아내 윤채린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의 빈자리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때로는 꿈속에서 아내 은주와 어린 딸 지영이를 만나기도 했는데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현실이 더욱 허무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원장님, 고물상에서 사고가 난 환자분이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서진우는 깊은 생각에서 벗어나 즉시 응급실로 향했어요. 30살 여성 환자고요. 무거운 철제 부품을 혼자 들다가 어깨가 빠졌다고 합니다.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서진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성이 혼자서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문득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 30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구급차에서 내려진 들것 위에는 박지희라는 이름의 30살 여성이 누워 있었어요. 작은 체구에 비해 단단해 보이는 손은 오랜 육체 노동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우가 지희를 처음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듯한 묘한 친근함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의사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매나 코 모양이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로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계속 이상한 끌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이 철을 당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서진우가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지희는 아픔을 참으며 오른쪽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파요. 들어올리다가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지희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꿋꿋한 의지도 느껴졌어요. 서진우는 이런 강인함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서진우는 계속해서 지희를 관찰했어요. 아픔을 참는 모습, 간혹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 심지어 화가 날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눈썹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의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직감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이었습니다. 정형외과 병동으로 입원하셔야겠어요.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직이에게 맡겼을 텐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맡고 싶었어요. 제가 주치의를 하겠습니다. 서진우의 말에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주치의를 맡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우는 이 환자만큼은 자신이 돌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복도 한쪽에서 청소를 하던 김영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5살의 영숙은 30년간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서진우의 모든 변화를 함께 했어요. 오늘 서진우가 보이는 특별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진 시간, 서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밤새 지희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지희의 병실 앞에서 서진우는 잠시 멈춰섰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지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지희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서진우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떠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서진우가 물었어요.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희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서진우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 쪽 순환은 어떤가요? 링겔 부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진우가 차분하게 말하며 지희의 팔뚝에 손을 대었어요. 간호사가 어젯밤에 꽂아둔 링겔 주변의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진료 과정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지희의 팔뚝을 조심스럽게 돌려 링겔 부위의 순환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팔뚝 안쪽에서 작은 별 모양 점을 발견한 순간 서진우의 세계가 멈춰버렸어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그 점은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구해낸 생후 6개월 된 딸의 팔뚝에 있었던 것과 정확히 똑같았어요. 별의 5꼭지점이 선명했고 가운데 부분이 약간 진한 갈색인 것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서진우의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서진우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작은 표시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진료를 마치고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1995년 3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었어요. 서진우는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37살이었던 젊은 의사는 아내 은주와 생후 6개월 된 딸 지영이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새벽 2시경 아파트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서진우는 잠에서 깨어 연기 냄새를 맡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 불이야. 서진우가 아내를 깨웠지만 은주는 이미 연기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패닉 상태에서 먼저 아내를 구하려 했어요. 하지만 화염이 너무 거세서 아내를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을 잃었습니다. 지영아, 서진우는 다시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딸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서진우의 왼손에 심한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서진우는 포기하지 않고 연기로 가득한 방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침실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지영이를 발견했어요. 기적적으로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소방서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서진우는 화상을 입은 왼손으로 딸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 은주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서진우는 절망에 빠져 오열했어요. 미안해. 은주야. 내가 먼저 너를 구했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딸만큼은 꼭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을 했어요. 성모병원 응급실은 그날 밤 화재 피해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35살이었던 김영숙은 야간 청소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모든 환자를 동시에 처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신생아와 영유아 환자들이 여러 명 들어와서 간호사들은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김영숙은 그때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신입 간호사가 아기들의 신원표를 정리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서진우의 딸 지영이의 신원표가 다른 아기의 것과 뒤바뀌는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청소 부인 자신이 의료진의 업무에 끼어들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게다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짧은 망설임이 모든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서진우가 다른 화재 환자를 돌보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진짜 지영이는 신원불명의 아기로 분류되어 임시보호소로 보내졌어요. 대신 잘못된 신원표가 붙은 다른 아기가 지영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으로 이미 위험한 상태였어요. 김영숙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서진우는 잘못된 아기를 자신의 딸로 알고 있었고 그 아기가 결국 숨을 거두자 지영이의 장례를 치렀어요. 진짜 지영이는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진 상태였습니다. 김영숙은 며칠 후 몰래 고아원을 찾아가 아기를 확인했어요. 팔뚝 안쪽에 있는 별 모양 점을 보고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입양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서진우는 상실의 아픔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김영숙은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서진우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 같아서 침묵을 선택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 그냥 조용히 지켜보자. 김영숙은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30년 동안 김영숙은 이 비밀을 가슴 깊숙이 묻고 살았어요. 서진우가 서서히 상처를 회복하고 재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말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지만 양심의 가책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서진우는 그날 이후 지희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많았지만 유독 지희의 병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회진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희의 병실부터 찾게 되었고 진료가 끝난 후에도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원장님이 한 환자에게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서로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서진우 자신도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어느 날 회진 중에 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희는 자신의 팔뚝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아, 이 점 말씀이세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그러시던데 제가 아기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지희의 답변에 서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이 점 때문에 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하셔서 별명이 별이었어요. 지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진우는 지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희가 좋아하는 음식이 서진우와 똑같았고 말하는 버릇도 비슷했어요.
저는 짜장면보다 짬뽕을 좋아해요. 매운 걸 먹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지희가 말하자 서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부터 짬뽕을 유독 좋아했거든요. 게다가 화가 날 때 왼쪽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습관까지 똑같았어요. 고아원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저만 혼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희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특히 원장 수녀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서진우는 지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외로움을 겪어야 했다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밝게 자라주셔서 다행이에요. 서진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정말 힘이 돼요. 지희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진우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고요. 다음날 서진우는 지희의 혈액형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수술 후 회복 상태 확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혈액형과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진우는 마음을 졸였습니다. 만약 혈액형이 다르다면 자신의 추측이 틀릴 수도 있었거든요. 원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결과지를 가져왔어요. 서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AB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진우의 혈액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AB형은 전체 인구의 4%밖에 되지 않는 희귀한 혈액형이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어요. 서진우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쪽에서 김영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진우가 지희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이 단순한 의사의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영숙 씨, 요즘 원장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직원이 김영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특정 환자에게만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요. 김영숙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장님은 원래 환자분들을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진우의 행동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 서진우의 재혼 아내인 윤채리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42살의 채리는 경영 전문가 출신으로 모든 일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특정 환자에게만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채린이 서진우에게 직접 물었어요. 서진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복이 빠르지 않아서 좀 더 신경 쓰고 있을 뿐이야. 채린은 남편의 변명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어요. 결혼 3년 동안 서진우가 이렇게 한 환자에게만 매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채린은 조민혁 과장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46살의 민혁은 병원 경영권에 야심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원장님이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은 병원 운영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윤채린과 조민혁은 며칠에 걸쳐 서진우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경영권을 장악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채린은 경영 전문가답게 모든 상황을 수치화해서 분석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원장님이 박지혜 환자 병실에 머문 시간이 다른 환자들보다 3배나 길어요. 채린이 민혁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민혁은 다른 의료진들과의 대화에서 교묘하게 서진우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원장님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 환자에게만 너무 매달리시는 것 같아서요. 민혁의 말에 몇몇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환자들은 뒷전이고 그 환자만 신경 쓰시더라고요. 한 젊은 의사가 동조했어요. 민혁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론 조성이 생각보다 쉬웠거든요. 한편 김영숙은 복도에서 청소를 하면서 이런 대화들을 엿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진우가 지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자신만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갑자기 털어놓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영숙은 걸레를 꽉 쥐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진우는 이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희와의 대화에서 점점 더 확신을 얻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좋아했던 동화가 뭐였어요?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백설공주요. 7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보살펴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지희가 대답했어요. 서진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은주가 임신 중에 늘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윤채린이 병원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서진우. 원장의 최근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채린이 이사회에서 발언했어요. 회의실에는 병원의 주요 투자자들과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채린은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 놓았어요. 원장님이 특정 환자에게만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조민혁이 나서서 대답했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환자와 개인적 감정을 혼동하고 계세요. 민혁의 말에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나이도 67이시고 최근 스트레스도 많으셨잖아요. 채린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채린과 민혁이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채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병원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민혁이 가세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서진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이사회는 서진우를 불러들였습니다. 서진우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원장님, 최근 특정 환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어요. 서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서진우가 반문했어요. 박지혜 환자에 대한 원장님의 행동이 의료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채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환자를 잘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서진우가 변명했지만 이사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원장님, 혹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진우는 모든 것이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지희가 자신의 딸일 수 있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원장님께서는 당분간 치료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서진우의 의료진 지휘권이 일시 정지된 것이었습니다. 대신 조민혁이 임시로 의료진을 총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채린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서진우는 절규했어요. 안 됩니다. 제발 그 환자만은.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축출당한 거예요. 복도를 걸어 나가는 서진우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조용히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못했어요. 권력의 무서움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서진우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40년 가까이 의사로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서진우가 병원에서 쫓겨난 다음 날 김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거든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진우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원장님, 저예요. 김영숙입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간절했습니다. 서진우는 문을 열고 영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어요. 영숙 씨,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원장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김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우는 영숙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서진우가 물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입니다. 영숙의 말에 서진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봉투 안에는 당시 병원 기록과 작은 아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30년간 숨겨서 죄송해요. 김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차근차근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어요. 신원표가 바뀐 경위, 진짜 지영이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과정,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유까지요. 서진우는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박지희가 정말로 내 딸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확실합니다.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에 있는 별 모양 점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 점은 정말 독특해서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영숙은 당시 간호사였던 이정숙의 연락처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정숙 씨도 그날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증언을 부탁해 보세요. 서진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서진우는 이정숙을 만났습니다. 71살이 된 이정숙은 3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신입 간호사가 실수로 아기들의 신원표를 바꿔놨어요. 이정숙이 증언했습니다. 저도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짜 지영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진 후였거든요. 이정숙은 증언서를 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진우는 사설검사기관에서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어요. 문제는 지희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용기를 내어 지희가 입원한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께서 오셨네요. 지희가 서진우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지희는 서진우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지희야,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서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희는 서진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귀를 기울였어요. 서진우는 3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알게 된 진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내 딸일 수 있어요.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거든요. 정말요? 정말 제가 아버지의 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간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드디어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를 위한 체열이 이루어진 후 이틀 동안 서진우와 지희는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한편 윤채린과 조민혁은 서진우가 여전히 지희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정말 정신병원에 보내야겠어. 채린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기관 직원이 봉인된 봉투를 서진우에게 건네줬어요. 서진우와 지희 그리고 김영숙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투가 열렸습니다.
부자 확률 99.9%. 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읽었어요. 김영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지희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진우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아니, 지희야. 정말 내 딸이었구나. 서진우도 눈물을 흘리며 지희를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부녀 상봉이었습니다. 67살 아버지와 30살 딸이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김영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죄책감이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소식은 곧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30년 만에 기적적 부녀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병원 이사회는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 윤채린과 조민혁의 음모는 무너져 내렸어요. 서진우 원장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서진우는 모든 지위를 회복했고 지희는 진짜 아버지를 되찾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68살이 된 서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마다 지희가 끓여주는 미역국 냄새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죠. 31살이 된 지희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서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지희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오늘도 고아원에 가시는 거죠? 지희가 물었습니다. 서진우와 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성심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희가 자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지희가 자란 곳인데 당연히 가야죠. 서진우가 대답했어요. 아버지와 딸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하루하루 채워져 가고 있었어요. 성모병원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윤채린과 조민혁은 음모가 드러난 후 병원을 떠났고 서진우는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어요. 지희는 고물상 일을 그만두고 병원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지희가 말했듯이 그는 진심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고아원 출신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김영숙은 이제 병원의 환경관리실장으로 승진했어요. 30년간의 헌신과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영숙 이모, 정말 고마워요. 지희가 매번 영숙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영숙에게 지희는 친손녀 같은 존재였고 서진우에게는 평생의 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영숙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우와 지희는 성심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두 사람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 지희 언니,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가득했습니다. 서진우는 아이들을 진료해주고 지희는 함께 놀아주었어요. 여러분도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지희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거든요. 지희야, 정말 자랑스럽다. 고아원 원장 수녀님이 지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고아원 출신 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아이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수녀님의 말에 서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녀님이 잘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서진우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서진우와 지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서진우, 지희, 그리고 김영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지희가 물었어요. 물론이야. 너를 다시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서진우가 대답했습니다. 68살의 나이에 찾은 딸과의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어요. 저도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지희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도 마음을 나눴어요. 30년의 공백은 아직도 완전히 메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로 차근차근 채워나갈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자. 서진우가 말했어요. 밤이 깊어 지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서진우는 침실에서 돌아가신 아내 은주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고마워. 서진우가 아내의 사진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은주도 기뻐할 것 같았어요. 가족이 다시 완성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달 서진우는 지희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전문 의료센터 건립이었어요. 아버지의 경험과 제 경험을 합쳐서 정말 좋은 시설을 만들어보자. 지희가 제안했습니다. 서진우는 딸의 생각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